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금리 발표 이틀 전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내일 되면 또 시세가, 그리고 오늘 오후서부터 뭐 시세가 다시 뭐 어떻게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장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것만 보시고 아 내가 가상자산에 괜히 투자했구나라고 실망하시고 자신감을 잃으시지는 마시라고 먼저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메타사는 뭐 전형적인 SNS 기업이었고, 지금은 이제 가상현실 위주로 이제 뭐 포커스를 거기 맞춰서 기업 자체가 완전히 변신을 시도했고, 모든 연구와 로드맵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을. 특히나 우리는 매일매일 아이폰을 사용을 하죠. 뭐 삼성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갤럭시도 추후에 마찬가지지만 VR 기기에 관한 비전 제시를 분명히 할 거고, 중요한 건 시총 1위 애플사가 이 VR 기기, XR 기기, 예, XR 기기 중에 VR보다는 이번에 만약에 12월 달에 출시를 하면 AR 기기 아마 가까울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저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어떤 그 현실 세계에서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하는데 사실은 브리칭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한다. 과연 가상 자산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불확실성에 투자한 게 아니라 확실성이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 어떤 그런 자산에 우린 투자하고 있는 거고, 분명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5월 달에 뭐 이 XR, VR 기기에 관한 거를 애플사에서 분명히 발표를 할 거고, 늦어도 12월, 뭐 10월에서 11월 뭐 이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내리네, 뭐 내일 올랐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 자 이제 현실적인 걸로, 뭐 거시적인 거를 이제 빼고 이제 당장 2월 2일 날 새벽 4시에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0.25% 금리 인상이 이제 있을 겁니다. 공통되게 미디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죠. 어떤 데는 또 금리가 그냥 동결돼서 금리 인상은 없을 거야 라는 얘기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금리 인하할 거라는 얘기.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죠. 시장엔 분명히 불확실성이 있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연준에서 과격하게 금리 인상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치만하지 않은 현재 실정이라는 거. 0.25% 금리 인상해도 땡큐고, 동결해도 땡큐고, 예, 금리 인하까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좀 요런 뷰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2월달 금리와 금리 발표와 3월달 금리 발표까지가 아마 나머지 금리 기조에 관한 거를 가르는 중요한, 예, 어떤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트위터, 테슬라사의 트위터 인수부터, 그리고 기존에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하고 이제 관련해서 발언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해서 트위터 지불 시스템을 원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명목화폐 위주로 하겠죠. 달러 위주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게 USDT나 USDC하고 연결돼 있을 거고, 추후에 비트코인, BCH, 라이트코인, XRP, 뭐 에이다, 뭐 폴카닷, 기타 등등 뭐 요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예, 흐름에 관해서는 앨런 머스크가 공표를 한 것 같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트위터는
어떻게 보면 서구인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NS 중에 일종이에요. 메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SNS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지만, 근데 이런 SNS 이런 것들이 보세요. 트위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향후에 카카오는 어떻게 될까? 위챗은 어떻게 될까? 자, 벌써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뻔한 거죠. 그들도 다 이 흐름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고, 거기다가 규제안에 관한 거는 한국은 뭐 자금 세탁 단속 위에 암호화폐 거래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거 엄청 호재 뉴스거든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이 간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적한다는 의미는 수용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바이낸스 마스터카드와 협력하여 브라질에서 뭐 선볼, 암호화폐, 카드 출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스터카드사는 DCG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주 오래전부터 DCG 설립에 많은 자금을 투여를 했었어요. 베리 실버트가 DCG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가 먼저 현물 경제에서 페이먼트에 브릿징 역할을 할 거고, 자, 처음부터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다, 뭐 라이트코인이다, 도지코인이다, 뭐 이 결제로 처음부터 수용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 이 카드사를 통해서 중간에 움직이겠죠. 그리고 추후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직접적인 결제가 개입되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초기부터 DCG라든가 뭐 이렇게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왜 투자를 했었을까? 예,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바이낸스도 뭐 브라질에서 선불 암호화폐 카드 뭐 출시한다. 뭐 브라질은 사실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 관련돼 있는 코인에 관해서 브라질 레알, BNB, BUSD, USDC, USDT, 여기 USDC는 빼버렸죠. 예. 뭐 왜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는 그래요. 창펑자오는 그래요. 전형적인 나는 바이낸스는 중국 기업이 아니야. 나는 중국인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항상 USDC를 빼놓을까요? 거기다가 BUSD를 밀어주고 USDT를 밀어줘요. 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고, 코인베이스와 그 외에 같은 인프라는 USDC를 밉니다. 서클사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산토스, 에이다, 폴카단, 뭐 솔, 시바이누, XRP, 마틱, 체인랭크 등등 뭐 14개 코인이 이것과 연결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몬테네그로의 뭐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리플과 협력했다. 뭐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당장의 시세 상승을 불러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CBDC하고 관련돼 있는 거에 인프라 확장에 XRP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예, 대중이 볼 수 있게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죠. CBDC 거래에서 새로운 활동을 약속했다. 진행 중인 여러 파일럿 중 부탄과 팔라우를 언급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이며 2022년 2월에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 가입했다. 여기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였던 사람이 개입이 돼 있다. 이 의미는 XRP는 사실은 FED, 그러니까 달러 발권의 전신이죠. 여기에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소송에서 패소하면 뭐 증권으로 판명돼서 뭐 전체 다 상장 폐지될 거예요. 뭐 별의 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증권으로 치부되는 그런 코인, 예를 들어서 XRP가 증권으로 치부된다고 쳐요. 응?
그러면 XRP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채굴하고 관련된 코인 말고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증권입니다. 그 코인들이 전부 다 상폐가 될까요? 예. 이 걱정, 저 걱정, 예. 수많은 걱정 하다 보면 투자를 못해요. 예. 투자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 뻗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빗바이넥스 여기는 USDT를 찍어내는 본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토큰 거래 지원 예정. 어? 여기서 되게 웃긴 사실이 하나 발견되네요. 빗비넥스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USDT의 본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홍콩이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디지털 자산 발행법을 승인한 데 이어 10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 채권형 토큰을 발행한다. 그래서 볼케이노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 근데 이미 약속이 빗비넥스랑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증권형 코인, 토큰 등에 관해서 중요한 시점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2055년 연금 고갈, 월급 35% 날아간다, 연금 불신, 조장, 보도에 이면 뭐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이 연금에 관해서 국민연금에 관해서 사실적인 얘기 보도를 많이 하니까 한쪽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연금을 타는 액수가 2050년이 되면 과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진짜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 아마 가격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되 되게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국민연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다 똑같은 지금 처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영업자들 뭐 난방비 폭탄 뭐에 보면 1,000억 예비비 긴급제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해결 방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 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앞으로도. 예.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순이익은 감소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가 않게 되겠죠. 고용도 쉽지가 않게 되고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잔혹한 뭐 1월 하늘이 원망스럽다 음식점 사장님들 뭐 한탄 해서 뭐 지금 배달 줄이고 매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뭐 요런 얘기들 하여튼 뭐 남일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뭐 뚜렷한 뭐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상승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조해하고 뭐 인내를 끝까지 못해서 떠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인 건 분명히 맞지만 점진적인 규제안이 나옴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시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좀 약간 거시적인 거를 항상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어쨌건 뭐 VR, 뭐 AR 관련 한 그런 산업들의 태동이 코앞에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